77회까지 갔는 동안에 역대 국무총리 여러분들을 대여섯 분 다 모셨고 장관님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관련 분야 주제에 걸맞는 석학들을 다 모시고 아주 값진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부결부가 자부하는 하나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가 또 들어서면서 이래서 굉장히 고심해서 여러 패널 여러분들도 모셨습니다. 함께 유익한 공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잘해야지 나라가 잘 될 테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 어렵죠. 안보 어렵죠. 트럼프 들어서서 통상위기 오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과 싸움뿐인 데서 국민 통합이 절실하죠.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돈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느냐 하는 데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머니머신이라고 화표 제조기라고 네 돈 내놔라 방위비 더 내라 조롱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조롱받을 그럴 나라가 아닙니다.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꽃이 피느냐 이런 조롱 속에서 탁구다 골프다 뭐 축구다 손흥민이다 그 봉준호다 송광호다 세계적인 BTS다 그 문화인들이 나온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달러 베이스를 통해서 사실 전 세계에 개방된 전 세계 시장이었고 모든 나라는 미국의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미국은 대표적으로 적자를 유지하면서도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베이스로 해서 사실은 전 세계의 경제의 어떤 그런 그 수요자로서 자치를 했습니다. 그런 2017, 18 트럼프 1기가 들어갈 때쯤 돼서는 사실 이제 미국이 굉장히 위기를 느낄 만한 상황이 미국의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24%로 줄어들었지만 미국은 24% 정도로 줄었지만 중국은 1960년 한 4% 정도에서 16.3%까지 높아지고 있고 전 세계 핵심 산업 영역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잡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미국의 번영과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를 느낍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때 고궁을 방문했는데 중국에서 108가지로 구성된 만탄 전석이라는 요리를 한번 대접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을 겁니다. 중국에는 햄버거밖에 없고 자기도 샌드위치 하면 햄버거 먹는데 엄청난 요리를 대접받았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요리를 대접받고 난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도대체 중국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나 또는 생각들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럼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 도대체 미국이 상품으로 중국에 팔아볼 수 있는 게 뭘까? 는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비싸게 팔고 또 골치 아픈 것을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70년 동안 비싸게 관리해온 한반도 문제입니다. 이것만 넘겨주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트럼프 1기 때 시진핑 주석이 마라르고 별장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시간 동안 트럼프와 밀담을 나눈 게 있습니다. 그 밀담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진핑이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반도는 우리 거였다. 그 말은 내 나라 이 말이죠. 공짜로 못 준다. 70년 동안 투자했는데 돈 좀 줘야 되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2기 실패하고 다시 이제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은 그 게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뭐냐면은 절망과 분노로 호객한 뒤에 가능성과 희망을 판단합니다.
절망과 분노로 손을 끌고 난 뒤에 희망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세계 최고의 전략을 공포로 쓰는 공포. 미국은 강간과 약탈을 당하고 있다. 그것도 친구들한테. 한국도 포함한 친구들한테.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트럼프에 깔려있습니다. 현재는. 대안적 사실이라는 말, 얼터너티브 팩트라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게 트럼프의 참모들도 갖고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자기들 입장에 맞는 식으로 사실 다 가공합니다. 다 가공해가지고 그게 진실이냐 포장해서 발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 분담 부분이라든지 게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국 수출하는 부분, 미국으로 와서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공되고 조작된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마치 진실이냐 사실이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더 해야 됩니다. 당연히 더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정부 막바지에 타결을 했지만 타결했는데 플러스 얹어야 됩니다. 그 중에 방위비 분담하는 상당 부분이 우리 국내 시장 다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통해서 한국 시장에 다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지출은 미국을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체가 된다 생각합니다. 좀 더 방위비 분담을 해주면서 트럼프로부터 뭔가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또 생각하는 게 알래스카 지금 뭐 LNG 그것도 참여해야 됩니다. 알래스카 LNG 참여하는 게 가스 도입뿐만 아니라 그 부가적인 또 너무도 많은 효과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됩니다. 당장은 손해나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리스크를 택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려야 되는 것은 러시아 야쿠츠 가스전하고 석유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서울까지 한 3,800km 돼요. 근데 거기 석유 가스를 들어오면은 3,800km밖에 안 되는데 중동에서 들어오면은 7,000km 됩니다.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서서 아까 김 교수님이 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길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트럼프가 어느 선에서 끝을 내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미국과 러시아도 한국과 손을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쿠츠에 전쟁을 달아야 됐습니다. 야쿠츠에 가면은 천연자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지렛대로 해서 러시아 야쿠츠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야쿠츠에서 만약 석유와 가스를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한 이 트럼프 2.0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트럼프의 기본 전략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절망과 분노 호객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절망과 분노를 호객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과 희망을 판다는 걸 그걸 이용해야 된다. 이용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얻어내자.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미국 내 이제 자체적인 제조 기반 마련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자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게 또 많은 또 최근에 우리 뭐 구미 반도체라든지 철강 그리고 또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중국 경제 다 얘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면 전자상거래 이용 안 하시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그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 기업에 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이제 밀어내기시 어떤 그 덤핑으로 되면 우리 지역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된다.